전쟁 귀신이라고 불리며 중공군 내에서 가장 출중한 지휘관이었던 린바오. 그는 1938년 3월 전리품으로 얻은 일본군 망토를 입고 있다가 오인 사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후 단 한 번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구독자 여러분이 이런 댓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막강했던 미군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중공군. 미군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뒀던 전승국 군대. 그런데 불과 몇 년 전 중일 전쟁에서 일본군에게 비참하게 농락당했던 중국군이 아니었던가.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일본을 이긴 미군을 상대로는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중일 전쟁의 실체 속에 숨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병사 개개인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병사는 어느 나라 병사였을까?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군을 첫선에 꼽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된 일본 병사들 개개인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싸웠기 때문에 포로가 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2차 대전 무렵 일본은 세계 5대 열강 중 하나,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였습니다. 일본 육군의 무기는 연합군에 비해 성능이 다소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태평양 전쟁 초반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과 함재기는 미국과 영국을 압도했습니다. 압도적인 물량과 화력을 자랑하면서도 미군은 종전 직전까지 일본군을 상대하는데 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을 상대로 중국은 무려 8년간을 싸웠습니다. 특히 1941년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이 참전하기 전 4년 동안은 나 홀로 가장 절정기에 일본군을 맞아 싸우면서도 버텨냈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은 1937년부터 전쟁 중이었으니 사실상 연합국 중 가장 오랫동안 2차 대전에 참전했던 나라인 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처절하게 싸웠던 중일 전쟁의 주역이 마오쩌둥의 공산군이 아니라 장제스의 국민당군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의외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대륙을 차지한 최후의 승자가 장제스의 국민당이 아니라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타이완, 그리고 소련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며 장제스에 대한 평가도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장제스가 그냥 무능한 일개 군벌에 불과했다면 절정기의 일본군을 혼자서 상대하면서 4년간을 싸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장제스의 국민당은 어떻게 동맹국 하나 없이 혼자서 강력했던 일본군을 상대로 4년이나 버텼던 것일까? 장제스의 군대가 진격의 일본군에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장제스가 직접 키워낸 중앙군 때문이었습니다. 소련군 교리를 배운 황푸 군관학교 출신의 장교들이 지휘하고 독일 군사 고문단에 의해 훈련받았으며 독일제 무기로 무장했던 중앙군은 장제스의 부대 중 말 그대로 최강의 부대. 심지어 일본의 진화 파견군 총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 대장은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들이 버틴 이유는 4억 중국 인구 때문도 아니고 온갖 잡군으로 구성된 중국군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장제스를 정점으로 황푸 군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지휘하는 중앙군 때문이다. 이들이야말로 중국군의 핵심 전투력이다. 반면 마오쩌둥의 중공군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1937년 중일 전쟁 발발 직후 마오쩌둥의 비밀 발언. 우리는 역량의 70%는 우리를 발전시키는 데 쓰고 20%는 국민당을 상대하는 데 쓰고 10%만 항일에 써야 한다. 이것은 정말로 기회주의적인 발언. 실제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마오쩌둥의 중공군 사단장은
단 한 명뿐, 전쟁 귀신이라고 불리며 중공군 내에서 가장 출중한 지휘관이었던 림바오. 그는 1938년 3월 전리품으로 얻은 일본군 망토를 입고 있다가 오리 사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후 단 한 번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장제스의 국민당군은 대장 10명, 집단군 사령관 2명, 군단장 7명, 사단장 22명, 전사한 고위급 장군들만 무려 200여 명. 게다가 국민당의 장제스는 한국에게는 잊혀진 은인이기도 합니다.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 유색인종 국가로서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해 참석한 장제스. 이 자리에서 장제스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에게 조선의 독립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조선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시절, 조선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했던 것은 전 세계에서 장제스뿐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미 트루먼 정부에서는 타이완과 조선을 일본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일본과 적당히 타협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소련의 참전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 그러나 이미 카이로 회담에서 조선 독립을 약속했었다며 반대 의견이 나왔고 이 계획은 보류되었습니다. 만약 장제스가 아니었다면 미국과 일본의 합의에 따라 2차 대전 종전 후에도 한반도가 일본 땅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었던 셈. 1941년 12월 진주만 공습. 그렇게도 장제스가 간절하게 바래왔던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장제스의 기대는 무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미 루즈벨트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독일군과 싸우는 유럽 전선, 제2의 관심사는 태평양 전선, 중국 전선은 제3순위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지원은 장제스의 기대 이하였습니다. 더구나 장제스에게는 운도 지독하게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루즈벨트가 보낸 미군 최고사령관 스틸웰. 스틸웰은 군대를 훈련시키는 교관 역할에나 어울리는 그런 인물. 그는 야전 지휘관이나 전략가로서는 자질이 빵점이었습니다. 또한 오만하고 독선적인 성향에다가 미국의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특유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아시아인을 대놓고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국민당군이 일본군에 비해 모자라는 면이 많았지만 스틸웰은 중국군의 장점보다는 단점만을 지적하면서 그저 자신의 말만 들으라며 닥달하기 바빴던 것. 흥미롭게도 이 점은 2차 대전 당시의 롬멜 장군과 오버랩됩니다. 이탈리아군이 독일군에 비해 전투력이 엉망이고 오합지졸이었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도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탈리아군은 롬멜 휘하에서 완전히 다른 군대가 되어 맹활약합니다. 이는 롬멜이 이탈리아군을 독일군과 하나의 팀으로 묶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하지만 스틸웰은 롬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장제스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은 중국의 중부 지역. 하지만 스틸웰은 오로지 버마 전선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장제스가 금쪽처럼 아껴둔 중앙군을 이곳에 투입할 것을 강요했고, 장제스의 중앙군은 10만 명 중 6만 명 이상이 정글 속에서 의미 없이 죽어갔습니다. 만약 미군의 장군이 미군에게 이런 피해를 입혔다면 그는 당장 목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쪽은 미군이 아닌 중국군. 때문에 미국의 언론은 진실을 감췄고 오히려 스틸웰을 영웅으로 홍보했습니다. 너무나 큰 타격을 입은 소중했던 중앙군을 보고 절망하는 장제스. 이는 마오쩌둥의 중공군과 대결하게 되는 국공 내전에서 드러나겠지만 정말로 뼈아픈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되는 장제스와 스틸웰의 관계. 급기야 스틸웰은 장제스를 뒤에서 욕하며 몰래 장제스를 죽일 계획까지 세웠을 정도. 또한 스틸웰은 미국의 장제스에 대한 나쁜 평가 보고서까지 보냅니다.
이는 이후에도 미국이 장제스를 불신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 그러나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는 8년이 지나며 이미 거덜이 난 상태. 반면 마오쩌둥의 중공군은 어느새 100만이 넘는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을 정도로 엄청난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다시 4년 동안 끔찍한 국공내전이 시작되었고 결국 중국 대륙은 마오쩌둥의 공산당 차지가 됩니다. 이는 국민당의 자체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2차 대전 기간 내내 보여준 미국의 실책도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실수를 병사들의 피로 치르게 되는데 그것은 의외로 빨리 다가왔습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터진 6.25 전쟁이었습니다. 2차 대전 기간 중 미국, 영국 등 연합국의 일원으로 중국을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올렸던 장제스, 그리고 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제스와 국민당군, 게다가 한국의 독립에까지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장제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국공내전 패배 후 장제스는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